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리나입니다. 저는 27세의 우크라이나 출신 의사로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해 혼란과 슬픔이 가득한 상황이죠. 매일 같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 한 환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네요. 전쟁이 계속되면서 병원에서의 그 날이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의료진은 더욱 그렇죠. 부상자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매일 치료해야 하며 제한된 자원과 지원으로 인해 고통과 상실이 끊임없이 이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절망에 빠지기 쉽지만 저는 항상 제 일과 환자들에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KF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전쟁터에서 일하는 것은 상상했던 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긴 근무 시간과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가던 중 12시간씩 휴식 없이 일하며 커피와 병원 식당의 샌드위치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상황이 힘들기는 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그런 어려운 근무 중에 으뜸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온 의사로 폴란드 국경에서 난민들을 돕기 위해 오셨습니다. 대학 시절 중국인 린다라는 친구가 있었기에 처음엔 으뜸 선생님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분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는 또 다른 의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환자를 치료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금방 깨달았습니다. 으뜸 선생님은 매우 능숙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의사로 스트레스나 당황함 없이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일하셨습니다. 환자 치료가 끝나고 나서야 으뜸 선생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분의 경험과 지식은 제가 그동안 접하지 못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었고, 이는 제 전문성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고통 속에서도 희망과 치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안정을 찾으면서 저는 마지못해 으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전문성과 노하우로 복잡한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제 편견이 얼마나 부당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으뜸 선생님과 다른 한국 의사들과 더 가까이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하고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치열하게 분투하고 있었지만 특히 한국에서 온 의사들은 높은 수준의 의학 교육과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자부심과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의학에 대한 열정이 넘쳤지만 전쟁터에서의 근무가 길어지면서 점차 그 열정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환자만 치료하고 인간적인 교감을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의사가 된 초기에 그 열정적인 감정을 잃고 그것을 되찾을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으뜸 선생님과 그 동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며 저는 씁쓸함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저는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쉽게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점점 위축되고 치밀해지며 심지어 동료들과 환자들에게도 퉁명스럽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전투 중에 심하게 다친 젊은 병사를 맡게 되었고 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를 안정시키려 노력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으뜸 선생님과 그 동료들의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태도에서 영감을 받아 다시금 제 본연의 의사로서의 열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제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당황하고 좌절하던 중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놓쳐 환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 실패에 무게에 짓눌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그때 으뜸 선생님이 개입하셔서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분의 침착함과 전문성이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우크라이나에서 온 마리나로서 전문 의료인으로서 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의료진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환자를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으뜸 선생님의 침착하고 집중력 있는 태도는 제 불안한 모습과 정반대였죠. 그분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처 덕분에 환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감과 감사함이 밀려왔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혼란이 가라앉은 후 저는 으뜸 선생님께 다가가 제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선생님의 의술에 대한 감탄을 표현했죠. 놀랍게도 으뜸 선생님은 그저 웃으며 제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가끔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라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순간 으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였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마리나로서 그 말은 저에게 더 큰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의 도전을 이겨낼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으뜸 선생님과 저희 관계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되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서로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인내심 있게 친절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제 고민과 좌절감에 대해서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저에게 끼친 영향과 의사로서의 열정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으뜸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경청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힘든 환경에서 일하면서 겪은 경험들을 통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의미와 목적을 찾는 법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애초에 의사가 된 이유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삶에 변화를 주려고 이 길을 택했습니다. 가장 힘든 날에도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는 일이죠. 이 말씀은 저에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으뜸 선생님의 말씀은 제 마음 깊이 파고들어 새로운 각오와 결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으뜸 선생님의 조언과 지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함께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으뜸 선생님은 제 인생을 바꿀 제안을 하셨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와서 저를 찾아주세요.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세상 다른 곳에서 의학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보는 것도요. 저는 그 말씀에 놀랐지만 내심 선생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화가 필요했고 재충전과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였죠. 으뜸 선생님 같은 훌륭한 의사를 낳은 나라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선생님의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설렘과 두근거림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은 처음 방문하는 곳이었고 전혀 새로운 환경에서 의학을 경험할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우크라이나와는 확연히 다른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부터 시작된 현대적인 모습에 정말로 놀랐습니다. 유리벽과 최첨단 시설들이 가득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세관을 통과하고 밖으로 나오니 눈앞의 풍경에 휘둥그레졌습니다. 으뜸 선생님이 공항에서 저를 반겨주셨는데 병원 밖에서 보니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수술복과 마스크 대신 세련된 블라우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이 낯선 곳에서도 편안하고 행복해 보이셔서 부러웠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동안 차창 너머 풍경은 너무 새로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은 빽빽한 고층 빌딩과 화려한 네온 사인으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것 같았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고 의료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다른 접근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으뜸 선생님은 며칠 동안 저를 서울의 구석구석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맛집, 쇼핑 명소, 그리고 놀거리가 가득한 곳들을 다니면서 작은 식당에서 제가 먹어본 것 중 가장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은 정말 눈부셨어요. 도시 곳곳에서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최신 기술과 혁신이 넘치는 사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속열차가 도시를 가로질러 달리고 병원에서 본 최첨단 의료 장비들은 모두 효율성과 진보를 염두에 둔 설계 같았습니다. 우리나라 병원들과는 달리 서울의 의료시설들은 최신식이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얼마나 능숙하고 정확하게 일하는지 보며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약국도 있어서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국이나 병원이 일찍 닫히기 때문에 늦은 밤에 아프면 큰 불편을 겪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학의 특별함은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의 자세와 태도 또한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수에 시달리지만 한국의 의사들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료인들이 받는 존경과 대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에 대한 자부심과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환자 진료의 질로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린이 병원 방문은 기억에 남습니다. 알록달록한 복도를 지나는 동안 모든 것이 밝고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아름다운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어린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침하고 딱딱한 병원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보살핌과 애정의 수준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맡은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진료를 통해 환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과 한국인들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일과 삶에 임하는 태도는 열정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일이든 취미든 인간관계든 무엇을 하든지 즐기며 열심히 몰두하는 모습이 전염성 있게 다가왔습니다. 병원에서 으뜸 선생님과 동료들을 통해 그런 정신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고자 하며 새로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쉬는 날이 드물게 찾아왔을 때 우연히 동욱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으뜸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서울의 거리를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작은 퓨전바에 들어갔고 바에서 한국 전통주로 만든 맛있는 칵테일을 홀짝이고 있을 때 몇 자리 떨어진 곳에 앉은 매력적인 남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다소 거친 외모에도 불구하고 카리스마가 넘쳐 흥미로웠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저를 끌어당긴 그는 동욱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건설업에서 일하며 근성과 열정으로 현장 감독까지 승진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매력과 재치에 매료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술을 마시며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겪은 어려운 시간들과 전쟁이 저와 동료들에게 끼친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동욱 씨와의 만남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일에 대한 자세를 설명하며 어깨를 으쓱하는 모습에서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는 만큼 인정받는 곳이니 이 일을 하는 게 자랑스러워 라는 그의 말은 제가 내 인생과 일에 접근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라는 환경을 핑계로 열정을 잃고 적당히 일하자고 생각했던 저를 반성하게 했습니다. 헤어질 때쯤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욱 씨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가 알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그리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동욱 씨와의 인연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친구를 넘어 연인이 된 그는 제 발견과 성장의 여정에서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희망과 꿈,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에 대해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자란 이야기, 자신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그 이상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제 자신의 투쟁과 두려움, 전쟁이 저와 고국의 동료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환자들과 그동안 저를 서서히 갉아먹어온 무력감과 절망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 저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동욱 씨는 제가 그동안 알던 어떤 것과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에서 몇 달로 시간이 바뀌면서 저는 동욱 씨와 그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울을 탐험하고 한국 문화에 깊이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거리를 거닐며 길거리 음식을 맛보고 도시 곳곳의 골목길 벽화를 감상했습니다. 주말마다 교회로 나들이를 가거나 울창한 푸른 산을 등반하고 고차를 방문하며 평화롭고 고요한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그런 조용한 성찰의 순간들 속에서 한국에 온 이후로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있던 그때의 제 자신 같지 않았습니다. 보람을 잃어버린 의사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느꼈고 진정한 행복과 성취로 이끌 수 있는 길을 마침내 찾은 것 같았죠. 하지만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한 기쁨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듯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이면서도 동시에 철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의라는 개념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고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으뜸 박사가 일하는 병원의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무거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으뜸 박사와 그녀의 동료들이 한 환자에서 다른 환자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얼굴에 그려진 결의와 연민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욱 씨와 함께 한국에서 새 삶을 일구어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의사로서 세상에 기여하겠다는 제 꿈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다시 한번 싸움에 나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사랑하는 이와 제 마음을 사로잡은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며칠 동안 저는 상반된 욕구 사이에서 갈등하며 무거운 결정을 고민했습니다. 가족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어렵게 살고 있어 결정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동욱 씨와의 깊은 애착과 충성심은 사랑 그 이상으로 저를 묶어주었고 마치 제 인생에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으뜸 박사와의 깊은 대화가 그녀의 결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으뜸 박사의 진료실에서 그녀는 특히 어려운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며 환자들의 고충과 의료진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으뜸 박사는 마리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리나, 당신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지켜봤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세요. 으뜸 박사의 말은 마리나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갑자기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러시아로 돌아가 가족에게 한국에서의 계획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한 다음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동욱 씨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 마리나는 동욱 씨에게 그녀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러시아에 가서 가족들에게 한국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돌아오겠습니다. 동욱 씨는 그녀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들의 사랑이 거리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모습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자 마리나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도전이 큰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맞설 힘과 용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과 함께 그녀는 눈을 감고 세상을 내려놓으며 의사로서, 치유자로서, 그리고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여인으로서 자신의 여정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족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동욱 씨에게 배운 태도, 즉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끝까지 믿는 태도 덕분에 그녀는 결국 열정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동욱 씨와 으뜸 박사의 사랑과 지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그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동욱 씨와의 사랑은 저에게 새로운 미래를 꿈꿀 용기를 주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처음에 저를 의학의 길로 이끌었던 소명, 즉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열정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 앞에 놓인 각각의 길의 장단점을 저울질하면서 말이죠.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제 가족과 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있었고
반면에 한국에서는 새로운 시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 나갈 기회, 그리고 새로운 목적과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결국 으뜸 박사와의 대화가 제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은 후회와 함께 살기에는 너무 짧다. 때로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들을 뒤로하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결정하고 러시아의 가족과 환자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가진 낯선 나라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욱 씨와 으뜸 박사님의 지지가 있었기에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우크라이나를 떠나 의사로서의 경력을 포기하는 결정에 실망하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제 자신과 제 행복에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분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충격과 실망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셨지만 저는 결정을 확고히 하면서 한국에서 특별한 것을 찾았으며 그것은 저에게 무시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마지못해 제 선택을 받아들이셨고 비록 마음은 무겁지만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눈에서 슬픔과 걱정이 보였지만 그들도 저의 새로운 행복을 이해하려 노력하셨습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 꾸준히 연락드리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의사 면허를 신청하고 한국어 공부에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동욱 씨는 제 곁에서 한 걸음씩 저를 지지해 주었고 새로운 나라에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도전을 함께 헤쳐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마리나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이 발견 채널이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